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와 우리 시각 디자인 기사 자격 실기 준비하시는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각 디자인이 무엇이고 또 시각 디자인 이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간단한 팁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나 기사나 시험 방식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약간 뭐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동일하다. 예, 그래서 산업 기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기사 시험도 볼 수 있고요. 기사 시험 보신 분들은 산업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동일해요.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을 2시간 하고 2교시는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산업기사는 4시간, 기사는 5시간 요 차이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 외에 기사는 PPT,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PPT 프레젠테이션 그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 외에는 아이디어 스케치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이제 외에 PPT 작업을 하나 더 하느냐 그 차이밖에는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각 디자인만 강의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각 디자인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참 안타까웠었던 거는 뭐냐면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했어요. 시각 디자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들이 시각 디자인요? 그러면 뭔가 되게 광범위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러거나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을 뭐 전문대인 경우는 2년, 3년, 뭐 4년제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시각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요? 과제도 많고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과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않고 할 경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겠다는 분들도 시각 디자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준비하시면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팁을 드린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각 디자인이 뭐냐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됩니다. 자, 시각 디자인 그러면 우리 어렵지 않아요. Visual Communication Design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시각 전달 디자인 또는 시각 소통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주얼과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이라는 세 개의 단어에 혼합된 거죠. 이 단어 중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주얼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일까요? 디자인일까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항상 하죠.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같이 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 되죠. 자,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의 감각을 통한 소통밖에 할 수 없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5가지 감각 중에 시각적인 감각이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후각, 미각, 촉각, 청각보다도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냄새를 우리가 TV 화면에 냄새는 맡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맛은 보지 않았지만 맛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입에서 침이 돌죠. 자, 보통 먹어야 맛이 느껴지는 건데 시각으로도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미각만큼 실제적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정보를 시각으로도 다른 기관의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가지 감각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어디다? 눈이다라는 것이에요. 눈, 시각. 사실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시각은 2가지, 특히 형태, 그 다음에 컬러 2가지를 담당합니다. 형태와 색, 요 2가지죠. 그러면 형태와 색만 시각 디자인이냐? 그렇지 않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면 모든 게 다 시각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에요. 소리도 소통의 수단이고, 맛도 소통의 수단이고, 냄새도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소통할 때 상대가 냄새가 막 엄청 너무 이상한 불쾌한 냄새가 나면 어떠한 감정이 들어요? 싫다 그러잖아요. 봐요. 냄새가 그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것을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시각 디자인 그러지 말고 오감 디자인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5가지 감각의 가장 대표적인 소통 수단인 시각을 앞에 두고 소통 디자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짧게 시각 디자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통의 수단들은 다 시각 디자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게 시각 디자인이 아니라 소통이 되면 그건 시각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시각 디자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영화는 장면도 있고 형태도 있고 색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요즘에는 4D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바람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다 뭐예요? 멀티미디어라고 하면서 시각 디자인 안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그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고 있고 그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본을 평가하는 그러다 보니까 필기 시험도 60점, 실기 시험도 60점이며 합격을 주는 아주 쉬운 시험이 바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각 디자인 기사 시험인데 엄청 많이 떨어지죠. 자, 엄청 그림도 잘 그리고 현직 그 디자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후두두두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겁을 먹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시각 디자인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 옛날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 디자인 시험에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부분과 컴퓨터 그래픽 2가지를 보는데 아이디어 스케치 점수가 거의 70% 정도의 합격 당락을 결정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30점 정도라 보시면 돼요. 물론 아이디어 스케치 안에 스케치 점수는 포함되는 거지만 자, 아이디어가 중요한 걸까요? 스케치가 중요한 걸까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아이디어가 맞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그림도 물론 잘 그리고 컴퓨터 작업도 잘해야 되겠지만 컴퓨터 작업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렸지라도 뭐가 틀리면 아이디어, 주제에 시험이 요구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못 내면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현직 어떤 편집 디자이너나 이런 디자인을 하신 분들은 후두두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림이나 잘 그리고 컴퓨터 작업만 잘하면 붙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보통 이제 주제와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잘 분석한 뒤에 이거는 이렇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설득이 되고 기억을 하겠네. 요렇게 정보를 전달하면 되겠다라는 그걸 찾아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서 그걸 잘 표현하는 능력까지 있다면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이 되지만 그걸 찾아는 냈지만 그림을 좀 못 그린다면 60점대에 합격이 가능한 아주 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고 나름대로 컴퓨터 그래픽에 자신이 있으면 하루만 강의를 들었어도 이 시험이 이런 거구나만 깨달으면 하루 강의 듣고도 합격이 가능하시고요. 1년이고 2년이고 그 개념을 모르고 그냥 연습만 했다. 기능적인 연습만 했다면 미치는 거예요. 학생 중에는 정말 그림을 잘 그렸던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자격시험을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4시간을 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시간으로 줄었어요. 게다가 아이디어 스케치만 예전에 했었어요. 산업기사는. 근데 지금은 아이디어 스케치 2시간 안에 하고 계획서까지 작성을 하죠. 게다가 스케치도 러프 스케치를 보통 3개에서 4개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이 그림 한번 잘 그려봐 라는 시험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분석하고 클라이언트, 광고주가 나에게 이 광고를 맡긴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광고를 가지고 전달했을 때의 어떤 소구 대상들, 타겟들에 대한 배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주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면 타겟들이 설득되거나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그걸 찾아내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한 평가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못 그리는 분들 중에도 엄청 많이 합격을 하십니다. 물론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제 콤프 스케치라 그래서 완성형 스케치를 안 하고 러프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이 결과물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컴퓨터 그래픽이 기능적인 부분도 잘해야 되겠지만 뭔가 스타일 자체도 좀 세련되면서도 전달성 있게 또 잘 표현해야 되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좀 컴퓨터 그래픽이 점수는 낮지만 표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난이도가, 중요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획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데요. 스왓 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환경 분석이죠. 스왓 분석은 내부와 외부, 내가 광고를 해야 할 그 것이 갖고 있는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 S, W, 그 다음에 그 강점 외적인 문제들, OT, 위기, 기회,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시면, 자, 조 선생에 대한 광고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기획을. 자, 조 선생이 이제 광고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배너 광고를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선생님의 강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그냥 이래요. 조 선생한테 배우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도 되게 하수죠. 일단은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조 선생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 선생이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호감을 갖거나 설득할 만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강점을 분석할 때, 조 선생은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다면 그것도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분석을 잘못한 거죠. 선생님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럼 강점으로 빼야죠. 자, 강점은 조 선생은 열정적이다. 학생들을 사랑한다. 성의 있다. 무엇보다도 강의를 쉽게 잘 가르친다. 이런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죠. 그것이 이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내가 나이가 많다. 못생겼다. 또 뭐 학원의 규모가 크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기회는 뭘까요? 나와는 상관없이 내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환경들이 예전에는 막 돈도 엄청 들어야 되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떻다? 쉽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사무실이, 강의실이 강남에 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겠네요. 그건 내 능력으로 이곳에다가 했으니까, 그치? 내 능력과 상관없는 것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를 도와주는 환경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각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또 약점은 뭘까요? 저와 상관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시험 보는 인원이 줄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강점. 그 강점이 뭐가 되는 거야? 보통 컨셉에 사용하게 됩니다. 스왑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분석을 해야 되겠죠. 대상이 누굽니까? 시각 디자인 자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엄마들, 아빠들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수험생들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하는데 수업 분석이나 어떤 타겟 분석은 사실 시험에서의 어떤 당락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인식, 우리 디자이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문제가 문제인지를 아는 그 문제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인식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평가하는 게 수학 분석과 타겟 분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컨셉이에요. 자, 컨셉은요, 여러분들, 내가 이 광고 주가 나에게 맡긴 이 광고를 분석해 보니까 이 광고는 이렇게 전달해야 사람들이 관심 갖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요거를 요런 주제로 요런 컨셉으로 전달할 거예요 라고 의도를 적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영화 감독이 이제 영화 제작 발표회를 하는데 짝사랑에 관련한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했더니 A와 B가 사랑을 하고 C가 옆에서 껴가지고 해서 뭐 내용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의도, 컨셉. 이번 영화의 컨셉은 짝사랑입니다. 근데 그 짝사랑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한 번 정도는 해봤던 그러한 추억의 그런 짝사랑의 이야기로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를 제작하려고 합니다가 컨셉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은 뭐 어떤 느낌의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컨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컨셉대로 스케치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전략이라는 건 그래서 나는 레터링은 이렇게 하고 컬러는 이렇게 하고 캐릭터는 이렇게 하고 심볼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내가 컨셉 잡은 거를 실제 어떻게 형태를 표현하겠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글쓰기는 여러분들 어떤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제작을 할 때는 그 제작했을 때 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글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잘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디어만 좋다면,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아이디어만 좋다면 그림을 좀 못 그렸고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을 시켜주는 그러한 쉬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주제에 대해 맞지 않거나 그리고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림만 잘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잘하면 6번까지 떨어진 친구를 봤어요. 엄청나게 그림도 잘 그리고 엄청나게 컴퓨터 작업을 잘하는데도 6번 떨어지는 친구를 봤어요. 왜 그러냐? 주제에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는 독도를 사랑합시다 우리 국민들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는 1번을 규탄하자라는 주제로 자기가 컨셉을 잡아서 작업을 한 거야. 아니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것을 제가 그 광고에 맞도록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주제는 제껴놓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럴 거야 해가지고 그냥 그림을 잘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잘하니 주제와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시각 디자인은요, 여러분들 판단 잘못해서 컨셉 잘못 잡으면 아무리 그림 잘 그리고 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그릴까? 이게 아니라 뭘 전달할까의 개념이 시각 디자인의 개념이에요. 시각 디자인은 광범위하죠. 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죠. 편지로도 하죠. 그림으로도 하죠. 사진으로 하죠. 영상으로 하죠. 인쇄 매체로 하죠. 인터넷으로 하죠. 모바일로 하죠.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도 많은 소통 수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각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시각 디자인 그러면 우리가 편집 디자인 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어떤 소통을 하는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시각 디자이너라고 하죠. 우리가 의사를 의료 분야라고 하잖아요. 의료 분야 안에 의사와 간호사가 있듯이 시각 디자인은 하나의 어떤 특정한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 디자인의 분야 안에
편집 디자이너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고 뭐 웹 디자이너도 있고 또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시각 디자인의 핵심은 소통이다라는 거예요. 소통. 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시험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관련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시험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사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 부분도 아쉽지만 산업기사는 1년에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컴퓨터 작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 디자인의 가장 핵심 목표인 소통, 어떤 정보 전달, 그거를 광고라는 걸 통해서 주어진 광고주의 내용을 통해서 잘 분석하고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잘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 갖고 기억하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컴퓨터로 표현을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각 디자인 관련한 이제 실기책은 시중에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쓰고 있어서 언젠가는 실기책도 제작을 할 목표는 있어요. 원래는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대신에 온라인 강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교재도 제공을 합니다. 필기는 이제 선생님 춘 예문사 필기로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 실기도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카페가 있죠. 오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은 정말 쉬운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개념을 알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요거에서 멈춰버리니까 또는 편집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형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것에 더 신경을 쓰고 또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은 또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 정보 전달, 어떻게 정보를 잘 전달할까 이 부분이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더 많은 내용들은 선생님 영상 강의라든가 선생님의 카페 또 이외에 또 강의 제공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하루만 강의를 듣고도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 바로 시각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하루 토요 세미나라 그래서 6시간만 강의하던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하루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눈으로 보기 좋게끔 뭔가 보기 좋게끔만 만들면 붙여주겠지라는 그 생각이 떨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시각 디자인 선생님 혹시 공부하게 되시면 특히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 그림이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 미술학원처럼 이렇게 그림을 배우는 곳이라면 되게 좋겠는데 시각 디자인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림이나 컴퓨터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기획.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 그리고 시각 디자인이 뭐냐 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아주 손쉽게 합격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못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강의로 여러분한테 만나 뵙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각 디자인 기사 시험은 전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정보가 없고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과 방식만 이해하면 정말 쉽게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아셔서 준비를 많이 해보시고 시각 디자인 자격 시험을 많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